이중 언어 자체는 언어 지연의 원인은 아니지만 실제 지연이 있는 아이를 더 늦게 발견하거나 지연처럼 보이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핵심은 두 언어를 합친 전체 능력과 각 언어별 노출량 환경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1. 이중 언어와 언어 지연의 관계입니다. 이중 언어 환경에 있다고 해서 뇌가 혼란을 겪거나 언어 장애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다수 연구에 일치된 결론입니다. 단일 언어 기준으로만 보면 각 언어별 어휘 수가 적어 느려 보일 수 있지만 두 언어를 합친 총 어휘는 또래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언어 발달 장애는 두 언어 모두에서 이해 표현이 떨어지고 제스처 등 비언어적 의사소통도 제한되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언제 정상 범위 때 언어 지연으로 볼까입니다. A. 정상 변이 가능성이 큰 경우입니다. 한 언어에서는 또래 수준으로 충분히 소통하는데 다른 언어는 노출량이 적어 약한 경우입니다. 문법 조사, 시제 복수 등 이나 발음이 두 언어에서 조금씩 늦지만 일상 상황에서 의사소통은 비교적 잘 되는 경우입니다. 비언어 지연 장애 의심해야 할 경우입니다. 두 언어 모두에서 이해 표현이 또래보다 떨어지고 장기간 충분히 노출되었음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때입니다. 이름 부르기 반응이 약함, 제스처 사용이 적음, 모방이 잘 안됨 등 초기 의사소통 신호까지 약한 경우입니다. 최소 6개월 이상 같은 환경에서 노출했는데도 단어 수문장 길이가 규준에 많이 못 미치고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어려움이 동반될 때입니다. 3. 진단평가 시 꼭 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두 언어 각각에 대한 평가와 두 언어를 합친 전체 언어 능력을 모두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장기간 다니는 환경 예, 어린이집 유치원 언어, 집에서 쓰는 모국어를 기준으로 노출 시간과 이해 표현 수준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력 언어, 학습 장애, ASD 등 전반 발달 인지 운동 사회성을 함께 보아야 언어 지연과 전반 발달 지연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부모가 할 수 있는 개입 전략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가장 편한 모국어로 풍부하고 질 높은 상호작용, 책 읽기, 그림 묘사, 일상 설명, 질문답 주고받기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헷갈릴까봐 한 언어를 끊는 것보다는 각 언어에 충분한 양질의 입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언어에서 6개월 이상 유의한 지연이 지속되거나 아이가 언어 상황을 회피 불안해한다면 조기에 언어치료 심리 교육적 개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상의 입장에서의 정리입니다. 이중언어는 장기적으로 실행 기능, 인지학업 역량에 오히려 이점을 줄 수 있다는 자료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다만 두 언어 모두 노출이 애매하게 적은 상태가 오래가면 일시적인 지연이 관찰될 수 있으므로 한 시기에는 모국어 중심으로 충분한 기반을 세운 뒤 점진적으로 제2언어를 확장하는 전략이 안전합니다. 실제 내원 시에는 각 언어별 표준화 검사, 부모교사 설문, 놀이 관찰을 통해 이중언어로 인한 속도 차이인지 근본적인 언어 장애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단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언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의 언어 발달 평가는 단일 언어 사용자 모노링구얼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진단 기준 골드 스탠더드는 두 언어 모두에서 또래보다 지연이 나타나는가입니다. 단순히 말이 늦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가 가장 편한 언어, 모국어로 또래와 비슷하게 소통하고 지시를 이해하며 눈맞춤 등 상호작용이 활발하다면 지켜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두 언어 모두에서 늦된다면 조기 개입 (early intervention)이 필요합니다. 1. 핵심 진단 원칙, 이중지체, 더블 딜레이입니다. 이중 언어 아이가 언어장애로 진단받으려면 주로 사용하는 언어 모국어와 제2언어 모두에서 발달 지연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언어 차이, 제2언어는 서툴지만 모국어 가정 내 주 사용 언어는 또래 수준으로 잘한다면 이는 언어 지연이 아니라 언어 차이입니다. 단순 노출 부족, 언어 장애, 디스오더, 모국어를 포함한 두 언어 모두에서 어휘력, 문법, 이해력이
또래보다 현저히 낮다면 언어 장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구체적인 임상 진단 기준, 수치 및 징후입니다. 전문기관, 병원, 언어치료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A. 표준화 검사 수치, 정량적 기준입니다.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 검사, 셀시, 프레스 등 결과가 다음 범위에 해당할 때 진단합니다. 표준 편차, 또래 평균보다 마이너스 1.5 SD에서 마이너스 2 SD 표준 편차 이하입니다. 백분위수 하위 10% 미만 혹은 16% 일 이하입니다. 주의점: 이중건어 I를 단일 언어 I 기준의 검사지로만 평가하면 가짜 언어 지연 false positive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통합 어휘력 conceptual vocabulary를 봅니다. 통합 어휘력, 사과를 한국어로만 알거나 영어로만 알아도 각각 하나로 쳐서 합산한 어휘 총량. 이 총량이 또래 단일 언어 I와 비슷하면 정상입니다. B. 연령별 위험 징후 red flags입니다. 언어 환경과 상관없이 만국 공통으로 나타나는 발달 지표를 놓치고 있다면 전문 평가가 필요합니다. 만 12개월 온가리가 없거나 이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만 18개월 의미 있는 단어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 50개 미만이면 위험군, 10개 미만이면 심각. 만 24개월 두 단어를 연결하지 못합니다. 엄마 물, 아빠가, 가족력, 부모나 형제 중 언어 지연이나 학습 장애의 이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C. 정상적인 이중건어 발달 vs 언어 지연 구별법입니다. 이중건어 I에게만 나타나는 특성을 지연으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묵기, silent period, 새로운 언어에 노출된 초기, 3, 6개월에 탐색하느라 말을 안 하는 것, 이해는 하고 있음은 정상이며 기간이 6개월 이상 길어지며 익숙한 모국어로도 말을 잘 안 하려 하면 지연입니다. 코드 스위칭, 엄마, give me 물처럼 두 언어를 섞어 쓰는 것, 어휘 부족을 메우려는 똑똑한 전략은 정상이며 두 언어 모두에서 문법이 파괴되거나 섞어 쓰는 빈도가 줄지 않고 의사소통 자체가 안 되면 지연입니다. 어휘수, 한 언어의 어휘수는 적을 수 있으나 두 언어의 총합 개념, 수는 또래와 비슷하면 정상이며 두 언어의 어휘를 다 합쳐도 또래 단일 언어 I보다 현저히 적으면 지연입니다. 지시 따르기, 익숙한 언어로는 지시를 잘 따르면 정상이며 두 언어 모두에서 복잡한 지시를 이해하지 못하고 눈치로 행동하면 지연입니다. 평가 시 고려사항, 부모님 팁입니다. 만약 병원이나 센터를 방문하신다면 다음 사항을 꼭 체크해야 정확한 진단이 나옵니다. 검사자의 자격, 이중언어 I를 평가해 본 경험이 있는 언어재활사 SLP인지 확인하세요. 부모 보고 Parent Report의 중요성, 검사실에서의 수행력보다 집에서 아이가 모국어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부모님의 관찰 정보가 진단에 결정적입니다. 동적평가 Dynamic Assessment, 아이에게 새로운 단어를 가르쳐보고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학습 잠재력을 보는 것이 현재 점수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언어 치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건어 아이의 언어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Early Intervention가 정설입니다. 이중건어 환경이라서 말이 늦는 것이라고 막연히 기다리다가 결정적인 언어 발달 시기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 2004개월이 지났는데 문장 구사가 안 되고 두 언어 모두에서 지체가 보인다면 언어 평가를 먼저 받아보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평가는 치료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지도를 얻는 과정입니다. 언어 치료 시작 시기, 언제 시작해야 하나요? 단순히 말이 조금 느리다 정도가 아니라 아래의 신호 레드 플래그가 보인다면 개월 수와 상관없이 즉시 전문가 상담 및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A. 결정적 시기 만 24개월부터 30개월입니다. 이 시기는 언어 폭발기입니다. 이때 지연이 뚜렷하다면 치료 효과가 가장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만 18개월 의미 있는 단어가 10가의 미만일 때입니다. 만 24개월 두 단어 연결, 물 줘, 엄마가 이 안 되고 사용하는 단어가 50가의 미만일 때입니다. 만 30개월
두 단어 조합이 여전히 안 되거나 가족 외의 타인이 아이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할 때입니다. B. 즉시 개입이 필요한 행동 징후입니다. 좌절감 표현, 아이가 말을 하고 싶은데 전달이 안 되어 소리를 지르거나 머리를 박는 등 짜증과 좌절감을 자주 보일 때입니다. 이해력 부족, 신발 가져와, 기저귀 버려 같은 간단한 심부름이나 지시를 눈치 없이 언어로만 이해하지 못할 때입니다. 상호작용 문제, 눈 맞춤이 어렵거나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을 때, 이 경우 발달 검사도 함께 필요입니다. 주의할 점, 이중언어라 늦는 거야 학교 가면 다 해 라는 주변의 말만 믿고 만세 36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만세는 언어의 복잡성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라 이때 격차가 벌어지면 따라잡기 위해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필수 추천 평가 항목 무엇을 검사해야 하나요? 입니다. 이중언어 아이 평가는 단일 언어 아이와 다릅니다. 단순히 한국어 검사 점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진짜 언어 잠재력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병원이나 센터 방문 시 이 항목들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A. 양육 환경 및 언어 노출량 조사 Parent Questionnaire)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입니다. 검사자가 다음 내용을 꼼꼼히 묻는지 확인하세요. 입력, 인풋의 양과 질, 하루에 각 언어에 몇 시간 노출되는지,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입니다. 언어 역사, 언제 처음 제2언어에 노출되었는지입니다. 부모의 언어 능력, 부모가 해당 언어를 얼마나 유창하게 구사하는지입니다. 이중언어 통합 어휘력 평가, 컨셉추얼 스코링입니다. 표준화된 검사, 프레스, 셀시를 하되 채점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방식, 아이가 사과는 알지만 애플을 모르면 한 점, 둘 다 알면 한 점, 애플만 알아도 한 점입니다. 목표, 한국어 어휘수와 영어 제2언어, 어휘수를 합산한 총 개념 어휘수가 또래 단일 언어 아이와 비슷한지 봅니다. 총합이 비슷하다면 정상 범주입니다. C. 역동적 평가, 다이나믹 어세스먼트, 핵심입니다. 이중언어 아이에게 가장 권장되는 평가법입니다. 방법, 아이가 모르는 단어나 규칙을 그 자리에서 가르쳐 티칭 봅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테스팅 확인합니다. 이유, 현재 아는 것이 적어도 가르쳤을 때 금방 배우면 단순 경험 부족 차이이고 가르쳐도 습득이 매우 느리면 언어 장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D. 비언어적 인지 및 놀이 평가입니다. 언어 외적인 인지 능력, 기억력, 패턴 파악 등과 놀이 수준 상징, 놀이 가능 여부를 봅니다. 언어만 늦은 것인지 전반적인 발달이 늦은 것인지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3. 부모님을 위한 조언입니다. Q. 치료를 시작하면 집에서 한 가지 언어만 써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과거에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하나만 쓰라고 했으나 최근 연구들은 부모가 가장 편하고 잘하는 언어, 모국어로 풍부하게 자극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엄마가 한국어가 편한데 억지로 서툰 영어를 쓰면 아이는 빈약한 언어 모델을 배우게 됩니다. 한 사람은 한 언어만 원칙을 지키거나 상황별로 언어를 구분해 주되 가장 중요한 건 상호작용의 총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집에서의 언어 자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서의 언어 자극은 병원에서의 치료 주 1, 2회보다 아이의 언어 발달에 훨씬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님은 아이에게 최고의 언어 선생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즐거움입니다. 언어는 소통의 도구이므로 아이가 부모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즐겁다면 언어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1. 환경 설정, 언어의 규칙 만들기입니다. 아이에게 언제 어떤 언어를 써야 하는지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오폴, One Parent, One Language, 1인 1언어입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널리 쓰이는 방법입니다. 엄마는 한국어만, 아빠는 영어만 사용합니다. 장점, 아이가 대상에 따라 언어를 자연스럽게 구분하게 됩니다. 부모 각자가 자신 있는 모국어로 깊이 있는 감정 교류와 풍부한 어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B. MLH, Minority Language at Home, 가정 내 소수 언어 사용입니다. 집안에서는 무조건 한국어,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영어입니다. 주로 이민 가정이나 사회적 언어, 학교 어린이집 언어가 너무 강력해서 가정 내 언어가 위협받을 때 씁니다. C, TMP, Time and Place, 시간과 장소 구분입니다. 예, 목욕 시간과 저녁 식사는 한국어, 책 읽기 시간은 영어입니다. 언어 구분이 명확하다면 상황에 따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2. 대화 기술, 양보다 질, 수다쟁이 부모 되기입니다.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A. 생중계 화법, 나레이팅입니다. 아이가 보고 있는 것, 하고 있는 것을 라디오 중계하듯 말해주세요. 자신 중계, 셀프 토크. 엄마가 컵을 씻고 있네. 뽀드득 뽀드득 닦아야지. 아이 중계, 파랄렐 토크. 우리가 자동차를 밀고 있구나. 붕, 빨간 차가 빠르게 가네. 효과, 아이가 현재 집중하는 행동과 언어를 실시간으로 매핑, 마핑 시켜줍니다. B. 확장과 연장, expansion and extension입니다. 아이가 한 말을 고쳐주지 말고 살을 붙여서 다시 들려주세요. 아이, 멍멍이, 부모, 확장, 맞아, 큰 멍멍이네. 연장, 멍멍이가 자고 있어. 효과, 아이의 말을 인정해주면서 자연스럽게 문법과 어휘를 늘려줍니다. C. 섞어 쓰지 않기, No Code Mixing for Parents입니다. 아이는 언어를 섞어 써도 코드 스위칭 괜찮지만 부모님은 한 문장 안에서 언어를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쁜 예, 애플 먹을래? 아주 스윗해. 문법 체계 혼란, 좋은 예, 애플 먹을래? 사과가 아주 달콤하네. 각 언어의 온전한 문장을 들려줌. 3. 놀이 및 활동 추천입니다. 책 읽기, 다이알로직 리딩, 글자를 읽어주는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림을 보며 대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방법은 오리가 있네. X. 오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 O. 같은 책을 한 번은 엄마 언어로, 한 번은 아빠 언어로 읽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가 같은 상황이 다른 언어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연결하게 됩니다. 노래와 율동 언어 지연이 있는 아이들은 운율이 있는 소리를 훨씬 잘 기억합니다. 각 언어의 전래 동요나 마더구스를 반복해서 들려주고 율동을 함께 하세요. 스크린 타임 활용법, 영상을 보여준다면 상호작용이 필수입니다. 아이 혼자 보게 두지 말고 부모가 옆에서 저기 봐, 곰이 점프했어 라고 말을 걸어주세요. 일방적인 영상 시청은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4. 주의사항,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거 영어로 뭐야? 라고 테스트하지 마세요. 아이에게 언어는 공부가 아니라 생활이어야 합니다. 테스트는 아이의 입을 닫게 만듭니다. 강요하지 마세요. 아이가 한국어로 물었을 때 영어로 대답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아이가 말하는 언어를 받아주되 부모는 자신이 맡은 언어로 대답, 리보이싱 해주면 충분합니다. 아이, 물 줘. 한국어. 아빠, oh, you want some water? Here is your water. 영어로 자연스럽게 응대. 부모가 불편한 언어를 쓰지 마세요. 콩글리시나 서툰 발음보다 더 나쁜 것은 빈약한 감정 표현입니다. 부모가 가장 편안한 모국어로 풍부한 감정과 어휘를 쏟아내는 것이 아이의 뇌 발달에 가장 좋습니다. 의료기관과 전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언어, 아이의 평가는 일반적인 언어 지원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이중언어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의료기관 및 센터 선택 가이드, 단계별 접근입니다. 아이의 상태와 목적에 따라 방문해야 할 곳이 다릅니다. A. 1단계 대학병원, 종합병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가장 먼저 기질적인 원인, 청력, 지능, 자폐 성향 등을 배제하기 위해 방문합니다. 대기 시간이 길지만 6개월에서 1년 이상 정확한 의학적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해야 할 진료과 1. 소아청소년과 전반적인 발달 상태 체크 2.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상호작용, 눈맞춤, 자폐 스펙트럼 ASD 여부 확인 3. 이비인후과 청력 정밀 검사 필수 선행입니다. 추천 대상 눈 맞춤이 안 되거나 호명 반응이 없는 등 상호작용 문제가 동반된 경우 C. 2단계 소아청소년과 의원 발달센터, 사설, 언어발달센터,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실질적인 치료평가 필요시입니다. 병원 대기가 너무 길거나 의학적 소견보다 언어평가 및 치료가 시급할 때 방문합니다. 특징, 접근성이 좋고 치료 스케줄 잡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선택 팁, 놀이치료만 하는 곳보다는 언어재활사 1급 선호가 상주하며 이중언어 다문화 경험이 명시된 곳을 찾아야 합니다. C. 3단계 지역사회 지원기관 비용 지원 및 정보입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가족센터,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무료 언어평가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에 따라 영유아 발달 검사를 연계해 줍니다. 이 제대로 된 전문가 언어재활사 판별 리스트입니다. 상담 시 아래 질문을 던져보고 전문가의 답변을 통해 신뢰도를 판단하세요. 이중언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치료사는 오히려 아이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Q. 집에서 두 언어를 다 써도 되나요? 네, 부모님이 가장 편한 언어로 풍부하게 자극해 주세요. 오폴 등 전략 제시. 2. 신뢰가 가며 아니요, 아이 헷갈리니까 무조건 한국어만 쓰세요. 구시대적 접근은 피합니다. Q. 평가 도구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한국어 검사뿐 아니라 부모 면담, 놀이 관찰, 동적 평가를 종합합니다. 는 신뢰가 가며 검사지 점수가 낮으니 무조건 지연입니다. 수치만 맹신은 피합니다. Q. 아이가 언어를 섞어 쓰는데 코드 스위칭 괜찮나요? 초기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전략입니다. 문맥에 맞다면 괜찮습니다. 는 신뢰가 가며 섞어 쓰면 큰일 납니다. 못하게 막으세요. 는 피합니다. 자격증 여부, 언어재활사 국가고시 자격증, 소지자, 보건복지부 장관 명예는 신뢰가 가며 민간 자격증이나 관련 없는 놀이치료사 자격만 보유는 피합니다. 4. 병원 방문 전 준비물 필수입니다. 진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미리 기록해 가세요. 언어 노출 역사, 언제부터 어떤 언어에 하루 몇 시간 노출되었는지입니다. 발화 기록, 아이가 할 줄 아는 단어 리스트 한국어와 제2언어 모두 기록입니다. 영상 자료, 집에서 아이가 가장 편안할 때 노는 모습, 온가리하거나 말하는 모습을 3분에서 5분 정도 찍어가면 진단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